오늘은 60만 구독자가 된 것을 기념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 커뮤니티, 메일, 카페, 인스타그램으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에 정말 유용한 팁들도 많으니까 이 답변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유용하고 재미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실은 출산 때문이었는데요. 좀 의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 유튜브 하기 전에 원래는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영어 강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강남의 토즈라고 모임 공간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진짜 열심히 신나게 했었는데 임신을 하고 거의 출산 막달까지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공백이 있잖아요. 출산을 하고 다시 오프 강의를 하기 전까지 그때를 메우기 위해서 실은 유튜브를 좀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산하고 한 50일 있다가 우리 꼬스텔이 애기였을 때 50일짜리 애기가 산후도우미님이랑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소파에 앉아서 카메라 그냥 하나 놓고 찍은 영상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조회수도 정말 많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제 빨리 몸 조리하고 오프라인 돌아가야지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거의 한 4개월 만에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유튜브로 전향하게 되었고 제 강의도 그 오프라인 강의를 바탕으로 완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됐어요. 저는 순수 국내파 출신이고요. 영어권에 간 거는 여행 같은 거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딱 2달 있었어요. 어학연수로 갔었고요. 그리고 그 어학연수도 제가 그 전에 이미 독학을 해서 말하기 듣기가 된 상태로 이제 가긴 했거든요. 영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원동력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저는 이 영어 공부가 삶에 주는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어를 잘하게 됐을 때 뭔가 내가 되게 멋진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좀 적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좀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느꼈었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 국제학교 같은 데서 교사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성인 가르치기도 하고 뭐 통역, 번역, 그리고 뭐 영어 앱 크리에이터, 영어 방송, 유튜브 이런 거 진짜 막 다양하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제가 영어 실력을 계속 꾸준히 늘리면 영어 공부를 계속하면 뭐 해외 생활을 한다거나 해외 석사를 밟는다거나 글로벌 대상으로 영어 유튜브를 한다거나 뭐 EBS 아니면 뭐 대학 강의 뭔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서 되게 기대를 갖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저는 그동안 정말 슬럼프를 주기적으로 겪었어요. 한번 슬럼프를 겪으면 아 진짜 나는 안 되나 보다. 언어 감각 막 타고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처럼 어떤 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 막 항상 한계를 느꼈던 것 같거든요. 나는 진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한계를 진짜 자주 느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 전을 돌아봤을 때 그때에 비해서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는 게 느껴지는 거야 제 스스로. 이 느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는 계속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소개도 못하던 그 영어 울렁증이 심하던 그때는 왕초보 탈출을 위해 노력했고 초급자가 되려고 했고 중급자가 되려고 했고 지금은 고급 영어 완전히 원어민들이 쓰는 그 모든 표현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아주 충실히 성실하게 영어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면서 저와 함께 계속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요. 영어 원서는 2가지 추천하고 싶은데 먼저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거는 로얄드 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어린이 전문 작가가 쓴 책이고 이게 영화가 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 보고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디즈니 배드타임 스토리 이거 제가 번역 해설한 책인데 이거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이것도 영상이 있거든요. 초보자분들이 원서를 바로 읽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디즈니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클래식한 그런 내용들을 원서로 담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과 연계된 그런 원서들을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말할 수 있는 방법 문장이 5개가 있는데 이제 저한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영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When did you become so beautiful? 아니면 뭐 When did you start being so beautiful? 아니면은 뭐 How long have you been this beautiful?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언제부터니까 since when 이것도 돼요. Since when have you been this beautiful? When did you start looking so gorgeous?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 많이 써보세요. 제 유튜브와 함께 볼 수 있는 교재가 있어요. 쉬운 단어로 1분 영어 말하기라는 책이 있고요. 이게 시중 서점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 중에 쉬운 단어로 1분 영어 말하기 그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 첫 강의부터 볼 수 있고 이게 한번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 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의했고 개정판 나와서 또 새로 쭉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 목록 순서대로 보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진짜 실력이 계속 늘고 있다. 여기서 오거든요. 실력이 는다는 느낌이 안 들면 당연히 누구나 금방 하다 말게 될 거예요. 실력이 계속 느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이 기초공사가 탄탄히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진부한 얘기인데 모래성을 썼는데 아래에 기초가 없으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이 기초공사는 소리랑 문장,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그래서 내 발음 교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영어 발음할 때 하고 싶기도 하고 잘 따라 발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내가 문장 구조를 알아야지 문장을 봤을 때 잘 이해도 되고 이게 딱딱 원어민들이 또 그렇게 말하네 하면서 싹 흡수되는 그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문장 구조를 다 공부하고 나면. 그리고 또 그 문장 구조가 잘 외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걸 탄탄한 영어 기반이라고 표현을 해요. 탄탄한 영어 기반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먼저 있어야지 내가 뭐 화상영어, 전화영어를 하든 오픽 공부를 하든 다 계속해서 실력을 늘릴 수가 있고, 2번째는 계속 같은 말만 쓰고 있진 않은지. 이게 사람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한다는 게 인지가 되면 되게 하기 싫어져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가 쓰는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이 뭐가 있지?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다른 단어를 표현할 수 있지?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예전에는 일일이 저도 뭐 사전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원어민 사이트에서 그 표현들을 연습을 한다거나 했는데 지금은 너무 공부하기 좋아요. 챗GPT로 하면 돼요. 저도 매일매일 쓰고 있고요. 이 영어 표현 다르게 표현하는 5가지 방법 알려줘. 해서 그거 익히고 하는 굉장한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탄탄한 영어 기반이 우선적으로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같은 말만 하지 않도록 내가 계속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많은 문장들을 보유하고 써보려고 하는 거. 이게 돼야 하면 할수록 그래도 나는 실력이 늘고 있어 이 기분이 드니까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작심삼일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이게 완전히 내 것이 안 된 것 같다고 붙들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진도를 계속 나가야 돼요.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1강 내가 들었는데 완전히 내 것이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1강 계속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강, 3강, 4강 그냥 계속 쭉쭉 가야 돼요. 왜냐면 특히 제 온라인 강의 기준으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 강의는 뒤에서 이제 계속 반복시켜 드리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점점 채워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겠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 온라인 강의 또는 영어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제가 해보면 마찬가지더라고요. 책도 앞부분 이해 안 됐다고 계속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이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답답하고 처음부터 무한 반복 중이다? 이 습관 방법 자체를 없애고 그냥 일단 자신있게 진도를 나가보자. 뒤로 가다 보면 나는 앞에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해리포터 1권부터 4권까지를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 1권은 막 거의 달토록 밑줄 쳐 가면서 단 하나의 모르는 단어도 없이 다 찾아가면서 진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5권부터는 되게 두꺼워지거든요. 6권, 7권 더 두꺼워지고. 그리고 약간 그때쯤 살짝 해리포터의 그 어떤 열풍 이런 게 좀 식을 때라 동기부여가 안 돼서 5, 6, 7권은 안 읽었는데 이것도 언젠가 읽는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린 왕자 영어판을 읽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s Society 이것도 읽었는데, 제가 예전에 북클럽 책 모임 같은 거 갔을 때 이 책으로 한다라고 해서 원서로 나는 읽어야겠다 하면서 읽었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요. 왜 남편분과 아드님은 동화 출연 안 해주시나요? 일단 이제 꼬스텔은 제 쇼츠나 인스타에 가끔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출산 때문에 유튜브를 하게 됐으니까 제 유튜브가 있게 한 게 바로 꼬스텔인데, 엄마표 영어를 제가 이제 막 열심히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끈을 놓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금 더 얘가 크면은 같이 이렇게 나와서 영어 영상도 찍고 영어도 같이 가르쳐드리고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좀 막연하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언젠가는 나도 해외 생활 몇 년이라도 아니면 석사를 밟고 싶다 이런 걸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영어권 국가가 되겠죠? 그 해외 생활을 하면서 거기 살아가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를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게 또 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둘 다 제 영상에 좀 출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발음 교정은 의식적으로 내가 교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좀 많이 말해보면서 발화하면서 양어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정을 할 때는 크게 네 파트가 있어요. 먼저 발성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모음자음 교정해야 되고, 그리고 모음자음이 합쳐져 있는 단어는 또 음절이랑 강세를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합쳐져 있는 문장, 이거는 또 인토네이션,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인토네이션을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입으로 이제 교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발성은 저는 발성 연습법 제가 이제 수업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또 하네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 계속 내 입으로 영어식으로 발음할 수 있게끔 이제 교정을 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게 된 이후에도 정말 많이 말을 해봐야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점점 더 잘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교정을 하고 나면은 되게 정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발음 진짜 좋다 막 이렇진 않더라도 내가 발음했을 때 원어민이 못 알아듣는 현상이 아예 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누가 들어도 발음 좋다까지 솔직히 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건 의사소통 수준이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상태도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원서를 읽으려면 학교 문법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스피킹을 위한 문법, 이거는 양이 훨씬 적죠? 이거는 배우고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보면은 이제 문장 구조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재미가 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장 구조를 아는 상태에서 영어를 보면 이게 딱딱 맞춰지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천할 만한 영어 원서는 초급, 중급 물어봐 주셨는데, 초급은 롱테일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추천드려요. 제가 요즘에 여기서 나온 책 하나 읽고 있는데요. A Christmas Carol 읽고 있어요. 이거 이제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그냥 집에 있길래 다 완독하고 싶어서 읽고 있는데, 이게 초급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어휘가 정리되어 있느냐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니까 이게 보다가 말게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이제 영상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 있고 좀 초급자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영어 원서 전문 출판사라서, 그래서 롱테일북스에서 나온 책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중급자 같은 경우는
그냥 교보문고나 예스24의 원서 클릭해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읽는 그런 거를 읽어도 좋아요. 왜냐면 그런 책들은 네이버 블로그에만 영어 원서 후기라고 검색해봐도 나 이거 뭐 얼마 만에 읽었고 몇 회 독했고 막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도 요즘 읽고 있는데 Wonder, 이 책은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을지도 몰라요. 표지 같은 거. 이거 영화로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 수강생분들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원어민 보통 청소년들 성인들도 읽긴 하지만 좀 읽는 책이라서 이거를 다 읽었을 때 성취감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엔 되게 좋아하고 즐기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영어 노래로 막 춤도 추고 막 혼자 막 종알종알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계속 삶 속에서 영어가 이제 집 안에서 좀 물들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영어 노래 부르기도 하고 뭐 같이 영어 영상도 보고 뭐 같이 영어로 보드게임 한다거나 피규어로 놀아준다거나 이런 게 이제 쉽지는 않죠. 이게 영어를 할 수 있어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좀 6세 친구가 영어에 확 관심을 갖게 할 만한 요긴한 방법, 비법이라고 한다면 영어 뮤지컬 수업 학원을 추천해요. 6세 반부터 있거든요. 6세 반이 가장 어리고 이제 초등 고학년까지 있는데 고스텔도 이제 6세 딱 시작하는 1월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요. 이게 좋은 게 거기에서 이제 영어 대사집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면서 그대로 이제 엄마가 읽어주면서 같이 연습할 수 있고 이게 때로 연습을 해서 이제 연말에 무대도 하더라고요. 영어 뮤지컬 학원 같은 경우는 무대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도 뭔가 되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영어 뮤지컬 학원 선생님들 굉장히 막 에너제틱하고 막 아이들을 막 정말 칭찬하고 진짜 잘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도 진짜 좋아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이게 약간 비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